안녕하세요. 사내들 이색 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금의 수리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대금을 쓰다가 보면 대금의 음정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을 처음에는 제작자가 잘 조율을 했지만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대수분이 더 빠지게 되면서 대가 쫄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의 음정이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시 정확한 음정을 갖도록 대금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대금을 사용하다 보면 휨이나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금을 이렇게 재료를 한 3년 이상 가공을 하면서 완벽하게 불작업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휨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대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불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불작업하면서 이제 물로 이렇게 식혀가면서 대금 직선도를 빨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금이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원래 반듯한 대나무는 없죠. 다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불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펴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인내심을 갖고 대금을 재료를 이렇게 가공을 인내심을 갖고 해줘야만이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대금인데 전혀 휨이 없이 완벽한 직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또 휨이나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취구가 내 입술에 맞지 않아서 취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또 연주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구의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치구가 너무 커서 치구의 크기를 줄이고 싶을 때 또 청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공도 너무 작아서 청의 울림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청공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인데 내경의 도장, 대금을 이렇게 한 5년 이상 쓰다 보면 도장이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입김에 의해서 안쪽에 도장이 다시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금의 좋은 음색을 위해서 또 내구성을 위해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안에 도장을 다시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이제 매듭 작업인데요. 매듭은 주로 이제 나일론줄, 낚싯줄이죠. 낚싯줄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야금줄, 명주실로 감기도 합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나일론줄이 가장 좋습니다. 명주실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관은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나일론줄이 더 좋습니다. 또 가끔 테니스 줄이나 또 이런 화학 재질의 실을 쓰기도 합니다. 이 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수분이 다 날아가고 처음 제작을 했을 때보다 무게가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음정도 원래는 정악대금인데요. 정악대금인데 음정이 약 반의 반음 정도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악대금이기 때문에 임종, 전폐음 기준으로 B 플랫이 나와야 되고 황종으로 E 플랫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금이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음정이 살짝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폐음이 B 플랫과 B의 사이 정도 그리고 이 황종 음정도 E 플랫과 E 사이 이렇게 반의 반음 정도가 피치가 전부 다 올라가게 변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반주기나 다른 악기하고 협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의 반음 정도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B 플랫 키라고 볼 수도 없고 B 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계를 해서 B 플랫에서 B 키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대금 같은 경우에 원래의 키보다 더 키를 올리거나 또 아주 드문 경우지만 키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B 키를 B 플랫으로 내려서 이렇게 반음정 내려서 수리를 한 경우도 있고요. 프로 연주자분께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반음 더 내려서 이렇게 악기를 수리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악대금은 원래는 B 플랫,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B 키로 다시 조율을 했습니다. 730이 이렇게 있는데 다시 정확한 730을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730이 하나 더 있죠. B 플랫과 B의 중간 어정쩡한 음이기 때문에 D에 730 작업을 해서 반의 반음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의 지공이었던 부분을 이렇게 6개를 막았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원래의 지공이었던 부분을 전부 막습니다. 전부 대나무 가루 그리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만졌을 때 이질감이 없습니다. 전부 완벽하게 이렇게 막았고요. 다시 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음정을 갖도록 반의 반음 정도를 올려서 조율을 했습니다. 원래 이 상태로 되면 지금 약 반음 정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재원상. 그러나 이 악기는 음정이 반의 반음 정도가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율을 해도 반음, 최초에 제작했을 때보다 반음이 높은 그런 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B키의 정악대금이 됐고요. 황종으로는 E키입니다. 아주 정확한 음정을 갖도록 조율이 됐습니다. 주로 협연을 대금 정악을 할 때는 B 플랫, 그 다음에 황종 E 플랫 키로 하는데 신곡을 연주한다거나 나 혼자 독주를 할 때는 B 키든 C 키든 정확히 음정만 맞아 떨어지게 되면 독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B 키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정확한 음정으로 조율이 돼서 수리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최종 수리를 다 마치면 안에 이제 그 도장 작업도 다시 해야 되겠죠. 도장 작업 다시 하고 이런 경우에 이 지공을 막은 부분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적인 외관의 미적인 마감을 위해서 가야금줄로 매듭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지공이었는데 막았던 부분이 표시가 나지 않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가야금줄로 매듭을 하고 나면 전혀 지공을 막았던 부분은 눈에 띄지 않고 새로 지공을 뚫은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수리한 악기라는 것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를 할 때는 천공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이 악기 같은 경우에 반의 반음 정도만 올렸기 때문에 천공은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음정 정도 올린다거나 한음 반을 올린 정악인데 산조대금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이 천공의 위치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천공 있는 부분도 정확히 막아서 일체감 있게 똑같이 기존의 대나무 명과 똑같이 막아주고요. 새로 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02 이 정도 오게 되면 천공도 한 이 정도 위치에 다시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악대금 같은 경우는 반의 반음 정도 올렸기 때문에 천공은 형태와 크기만 약간 다듬어서
교정을 하고 천공의 위치는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경 다듬고 청소를 했습니다. 도장은 아직 안 했는데요. 한번 얼만큼 정확한 음정으로 조율이 됐는지 간단한 시연 해보겠습니다. 아직 수리가 이제 최종 완성된 게 아니고 수리 중인 상태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공이 제 손에 완벽하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대금의 수리, 리모델링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대금 수리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는 내경 도장과 매듭 작업을 새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치구의 크기나 형태, 그 다음에 천공을 다시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지공을 옮겨서 새로 음정 설계를 하는 것, 전부 다 가능합니다. 칠성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막거나 뚫어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악대금을 산조대금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싶다든가, 또 정악대금을 반음 또 내지는 한음 올려서 새로 조율을 하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정악대금이나 산조대금을 개량 양악대금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고 싶으시다거나,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대금에 대해서 불만족 사항이 있으시거나 수리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금 수리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